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두통도 심해서 잠이 잘 안 오네요. 결혼 6년 차인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시누이와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남편도 연애 오래 하면서 자상하고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이었어서 그때까진 시댁 식구들 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였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하고 일어섰는데 시누이도 일어서서 같이 따라 나오더군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성품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내젓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불안했어요. 혹시 남편이 내게 말하지 않은 숨긴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결혼 생활 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좋은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같이 잘 해주고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일하는 집 분위기고 남편도 제 친정에 갈 때는 전 부치는 거 돕고 일합니다. 양가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맞벌이인데도 주말에는 쉬라며 본인이 다 아이 케어 해줍니다. 근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그래요. 남편 얼굴 못생겼는데 배 나왔는데 돈은 월 1,000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살아주냐고 하네요. 제가 언제는 날 잡고 시누이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에게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만 다 하면 만족해하는 게 한심스럽답니다. 결혼이 여자한테 손해인데 남편이 그런 거 다 해줘봐야 뭐하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결혼한 여자가 한심한지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면 속 시원히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겠는데 꼭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같은 장소에 없을 때만 골라서 이럽니다. 처음에는 나름 시누이가 저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나 하고 듣고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시누이가 외국 유학을 다녀왔고 형제는 여기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석사 입학 준비 중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지도 모르죠. 시누이 말로는 제가 일제시대 일본 앞자리를 했던 한국인 같답니다.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남자랑 결혼하니까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결혼 안 한 여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네요. 그리고 저도 가부장제에 협력했으니 혜택을 받는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청약 우선순위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으며 주택 대출 한도도 높으며 의료보험료는 남편이 내주고 육아수당, 출산수당도 받으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범죄에서도 안전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결혼한 여자가 상대를 처벌하기가 더 쉽다네요. 시댁을 통해서 인맥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빨리 결혼하라느니,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결혼을 안 해봐서 인생을 모른다라는 비난에서 피해갈 수 있다네요. 같은 잘못을 해도 결혼 안 한 여자가 결혼한 여자에 비해서 더 비난을 받는다고. 모두가 결혼하는 게 대세인 세상이니 결혼한 여자는 결혼 안 한 여자에 비해 권력을 갖는 게 맞다고. 결혼한 여자들은 결혼 안 한 여자를 위해 해주는 거 하나 없고 방해만 된다고. 이렇게 따옴 표시만 한 내용은 제가 시누이 말 녹음해 놓은 것 중에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옮겨 적으면서도 저 말이 전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매번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내게 이런 말들을 하니 저만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제가 두세 번 정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신우이에게 묻지요. 아가씨, 왜 제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라시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신우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잘난 줄 아는 멍청한 모습이 싫답니다. 제가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우이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많이 애썼습니다. 남편 몰래 신우이 취향 맞춰서 백화점 상품권, 명품 가방, 고급 마시는 티 같은 거 종종 선물하고 그것에 대해 생색도 내지 않았고 결혼했다고 잘난 척도 하지 않았으며 결혼 안 한 시누이가 싫어할 만한 육아 얘기나 시댁이나 남편 흉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매번 돌아오는 건 저런 식의 비난들. 최근에는 제가 아이가 좀 더 크고 나면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우이한테 직접 말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시댁 갔을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 진학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 빌려서 대학 준비도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세연이가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온갖 불이익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되냐. 으휴, 결혼 갑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아가씨가 하는 건 시누이로서 갑질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역시 결혼한 여자들은 남자에 미쳐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도 떨어진다는 신문 기사도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러는 찰나에 남편이 저와 시누이 있는데 근처로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빠 왔네 하고 가버리더군요. 전 대체 시누이가 제게 왜 이러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이제 또 무슨 소리를 참아야 할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런 류가 정신적 학대일 수도 있나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러면서 은근히 신경을 긁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녹음본이 있긴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서 똑똑한 시누이가 또 자기 아니라고 할 것 같고 머리만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시누이 때문에 시댁이 너무 싫어집니다. 근데 명절이나 대소사 때 가면 시누이는 없는 날이 없어서 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누이는 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제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멍청하다고 왜 당하고만 사냐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맞아요. 저 시누이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상위권이었던 학생이었어요. 늘 상위권 반에서 안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시험날 컨디션 문제로 폭삭 망해서 원하던 대학은커녕 전문대를 갔죠. 제 친정아빠는 재수하는 걸 극구 반대했고 엄마는 그걸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원망이 크긴 합니다. 전문대 가서 반수 시도했는데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막으셨거든요. 학비 대줄 수 있을 때 빨리 졸업하고 직장 구하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아닌 학벌 때문에 자격지심이 큰 마음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시누이가 뭔가 대단해 보였고 하는 말도 다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누이가 절 그렇게 보는데 한몫한 것 같네요. 반성합니다. 녹음을 한 것도 사실은 여기 글들 읽으면서 알게 돼서 시도한 거였어요. 그 점은 여기 분들께 감사하고요. 근데도 선뜻 녹음본을 풀지 못했던 건 시누이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시누이만 아니면 다 평화롭고 좋은데 제가 괜히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시누이 모함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면 어쩌지 싶고 정말 제가 잘못해서 시누이가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도 제 못난 마음이겠죠. 하여간 댓글들 보고 제 마음도 시누이로 인해 많이 병든 것 같기도 하고 더 참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번 설날까지만 참고 후에 질러버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제가 녹음본도 보내주고 하도 징징거리며 상담을 했어서 이 일을 잘 압니다. 그 친구는 현재 국내 명문대 졸업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 친구한테 영상 녹음기를 빌리고 뭐라도 신우이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럴싸하길 대받아 쳐주고 싶기도 해서 몇 가지 코칭도 받아서 메모해 두었어요. 설 연휴에 역시나 신우이가 또 그래서 녹음은 했는데 음질이 좋지는 않더군요. 저번에 말한 녹음본 3개도 음질이 좋은 거로 3개라는 거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음질 때문에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 생신이 설 연휴 뒤에 좀 지나서 있어서 선물 문제 구실로 시누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평소에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 자기가 선물한 것보다 가격이 더 나가거나 이러면 단둘이 있을 때 이거 보고 결혼 갑질이라느니 둘이 준비하는데 제가 업혀간다느니 박탈감이 들게 한다느니 온갖 비난을 했었거든요. 장소는 친구의 조언대로 테이블당 방이 분리되어 있는 카페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영상 녹음을 하려면 이런 장소가 좋다는군요. 일단 생신 선물 문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20, 30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역시나 화를 내면서 그러면 혼자 준비하는 자기는 뭐가 되냐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얼마 생각하시냐니까 10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2, 30만 원 준비하는 거와 혼자 10에서 15만 원 준비하는 건 비슷한 거 아니냐. 아버님께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른데 그게 뭐가 같냐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30만 원으로 하고 셋이 드린 걸로 하자고 그럼 되냐니까 그럼 자기가 드린 걸로 하겠답니다. 그래야 공평하다면서요.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또 그놈의 결혼의 혜택이니 갑질이니가 또 나오더군요. 참지 않기로 결심한 뒤라서 그런지 정말 화가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리 끝까지 치솟았지만 예전에 녹음 시작하기 전에 해뒀던 친구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녹음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말고 화를 내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녹음하는 동안 화를 못 낼 거라면 뭐라도 받아쳐줘야 화를 참을 것 같아서 친구의 코칭 내용 메모한 걸 여러 번 외웠기 때문에 그걸 써먹었어요. 아가씨, 자꾸 저보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싱글맘은 과거에 결혼하면서 혜택 받았으니 미혼 여자들의 적인 거냐? 노키즈존 적용되는 것도 그럼 미혼 여자들에겐 혜택이고 갑질이 되는 거냐?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이 제대로 적용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도 결혼한 여자들이 혜택 받는 여자들이냐? 한 수입으로 둘이, 셋이, 넷이 살거나 둘이 멀어서 사는 살림과 한 살림을 똑같이 취급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네요. 이렇게 친구가 적어준 내용에 여기 댓글들 참고한 거랑 제가 조금 살 붙여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지 녹음한 거 들려보니 대화할 때 제 말투가 너무 벌벌 떨리고 대답하는 거 한 박자 늦고 뭔가 신우이처럼 강해 보이질 않네요. 신우이는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싱글맘은 결혼제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 현재 혜택을 못 받으니 약자가 맞지만 처음부터 미혼 여자가 더 약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싱글맘이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때 혼수든 집이든 보탠 게 있고 육체적인 손실도 있는데 왜 미혼 여자가 더 약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결혼제도에서 받는 혜택으로 쌤쌤되는 거고 그 혜택 받으려고 조공 바치는 거니 자기 알 바 아니라네요. 그리고 노키즈존은 남자들이 맘충이라고 욕한 거지 미혼 여자가 욕한 게 아니니 상관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맨날 저보고 남자에게 무임승차 하신다며요. 그럼 아가씨 대답은 노키즈존은 욕하는 남자들에게 무임승차해서 혜택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 얘기가 거기로 튀냐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화장실, 임산부 좌석은 그거 자체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혜택 맞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말고는 별개랍니다. 미혼 여자들에겐 그런 혜택조차 없답니다.
그리고 혼자 살건 2명, 3명이 같이 살건 대출 한도나 연말정산 같은 건 똑같아야지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기 보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지 라고 말했던 것도 재수 없었답니다. 그 말 하는 걸 봐도 결혼이 기득권이고 주류라고 생각하는 꼰대 정신에 차 있다나요? 저 말들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고 멈칫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이 녹음본을 보여주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의 손해가 더 크다를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논리가 베베 꼬였다네요.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말로는 시누이를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결혼을 혐오하시는지, 유부녀들을 혐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던 결혼의 장점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거지. 아가씨나 결혼 안 한 여자들 걸 뺏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벌이 안 하는 여자들이라도 아가씨 말대로라면 여자가 직장 얻기 힘들어서 못 얻거나 잘린 건데 왜 남자를 도와주기나 한다고 혐오하시냐.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결혼 안 했다고 비하하는 말하고 피해를 준다는데 아가씨 말대로라면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문제나 남편 밥 차려주는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걸로 주변에서 간섭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중에 아가씨 같은 미혼 여자들도 있다. 아가씨처럼 공부 많이 한 내 친구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절 가르치시고 싶어 하니 말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보내주시라. 그 친구와 감사히 배우겠다. 그런 거 가져오시지 못할 거라면 아가씨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피해의식으로 알고 더 이상 대답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저거 말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말 가로채고 끼어들어서 저보고 정신승리 한다느니 팩트를 지적하는 게 왜 혐오냐느니 저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베베 꼬였다고 제가 역시 남자 옆에 붙어 있느라 머리가 이상해졌다 등의 욕은 생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영상 녹음의 요약입니다. 토커님들께는 죄송할 정도로 기네요. 하여간 다행스럽게도 이번 영상 녹음은 깔끔하게 잘 되어서 음성 녹음한 거랑 모아서 남편 먼저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보면서도 자기 동생이 정말 저러냐고 믿을 수 없어 하다가 잠시 바람 좀 쐬고 생각 좀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사실 이게 두려워서 공개를 못한 거였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묻더군요. 몇 번이나 시누이가 저랬냐고요. 제가 상견례 때부터 계속 절했다. 단 둘만 있으면 절해서 몰랐을 수도 있다. 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신우 얼굴도 보기 싫다. 이번 설도 겨우겨우 참고 넘겼던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이가 저뿐 아니라 자기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몰랐다고 하네요. 음성 녹음 3개 중에 남편 욕이 들어있는 게 2개였거든요. 영상 녹음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요. 저보고 미안하다고 힘들면 이번 자기 아버지 생신 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때문에 참느라고 말 못한 거냐고 당분간 육아는 자기가 다 할 테니 월차 내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면서 쉬라고 비싼 데는 못 보내줘도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으니 비용은 걱정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자니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군요. 전 정신없이 울고 남편이 다독이고 남편은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생신 때 녹음들 다 보여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쯤에 시누이로부터 잠시 전화 좀 하자고 톡이 왔는데 대답하지 않고 여기 판에 글 쓴 걸 링크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뒤 하루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네요. 요약하면 시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 어머님이 그에 맞는 교육 시킨다고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네요.
그래서 신우이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과외에 어학연수에 공부만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반에서 늘 따돌림 당하고 그랬는데도 케어를 못 해줬다고. 그게 미안해서 또 시누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아예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외국으로 나가서도 따돌림은 계속되는 것 같고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결국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고. 다 자기 탓이니 시누이가 보기 싫다면 내가 명절날 다른 데 가 있게 하거나 이제 독립할 때도 됐으니 아예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그날 생신 축하 파티 거의 끝날 때쯤에 녹음된 것들을 다 보여드렸대요. 컴퓨터 있는 시누이 방에서, 시누이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아버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며 할 말을 잃으셨고 어머님께서도 매우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뭐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남편 보고 소리 지르면서 제가 저거 녹음한 거냐고, 저거 자기랑 비슷한 여자 데려다 놓고 제가 쇼하는 거다. 저렇게 몰래 찍는 거 불법인 거 모르냐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여기 셋이 다 너희인 거 알아보는데 끝까지 이럴 거냐니까 시누이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얼굴 비슷비슷한 거 모르냐고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냐고 제가 쇼하는 거라고 이렇게 끝까지 우겼다면서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네요. 내 동생이 이런 애인 줄 몰랐다면서 저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버님께선 화가 나셔서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 대주기로 한 거 취소하셨다고 하고 제겐 면목이 없으니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다네요. 끝으로 어차피 링크 신우에게 보냈으니까 이 글도 볼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아가씨,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고요.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 크게 피해받고 사는 것 같으시죠? 저보고 좀 더 크게 보라면서 본인이 더 피해받는다고 가르치시기 전에 아가씨야말로 먼저 크게 세상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좀 수용하면서 사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혜택 받으며 산다는 거 잘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건 참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결혼 생활하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가씨 말씀 생각하며 진정으로 힘내서 잘 살아갈게요. 근데요, 아가씨 말로는 제가 저를 남자에게 팔아서 결혼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아가씨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가 얻는다는 이득을 얻으려 하시나요? 이제 다신 아가씨를 보고 싶지 않으니 아가씨가 더 이상 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 이 글들 보여주고 제 욕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뜻대로 하세요. 욕먹어도 감수할게요. 이제 저는 아가씨만 안 본다면 괜찮으니까요. 덧붙여 조언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둘 다 30대이고 제가 2살 연상입니다. 5월에 식 앞두고 있고 3년 연애했고 둘 다 비혼주의에 아기 싫어하고 그 외의 것들 등등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서 만나왔습니다. 같이 국내든 국외든 여행 많이 다녔고 불과 1주 전만 해도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쭉 자라왔고 저는 부산 태생이고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해서 그 후로 쭉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전처럼 연애만 하자 하고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집은 부산인데 제 입장은 1년에 5번, 그러니까 명절, 부모님 생신, 여름 휴가 때 부산에 내려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남 이녀 중 막내인데 저희 집안이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님, 누나, 매형, 형, 형수, 조카들 이렇게 매번 국내로 1박 2일 휴가를 맞춰 보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자친구도 흔쾌히 알았다 했고 작년부터는 결혼할 마음으로 명절에 내려가서 하루 같이 자고 옵니다. 여자친구는 마음은 좀 불편하다 했지만 그 누구도 숟가락 놓는 간단한 일조차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여자친구도 일 안 합니다.
아직 같이 여행은 간 적 없고 명절 한 번이랑 아버지 생신 때 내려가서 저녁만 함께 먹고 둘이 따로 자고 올라온 게 전부입니다. 여자친구 집은 이녀 중 둘째인데 제가 나름 사교성이 있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같이 당일로 여기저기 나들이도 자주 다니며 또한 여자친구 언니가 얼마 전 아기를 낳았는데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임신 전에는 넷이서 밥, 술 자주 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둘렀을 정도로 전 잘 지내고 있다 생각됩니다. 여자친구가 최근에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하나같이 미쳤다고. 너도 귀한 딸인데 명절마다 시댁 가면 어쩌냐. 매년 그 대가족하고 여행을 가냐 등등 다시 생각하라며 엄청 뭐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와서는 하루 이틀 이상하더니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조건 나만 바라는 게 아닌 나도 그만큼 너네 집에 잘할 거고 더구나 신혼집도 여자친구 부모님 댁과 여자친구 언니 집이 가까운데 저희도 그 근처로 얻었습니다.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위해서요. 전 저 5번 이외에는 원래 찾아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더 바라지도 않고요. 여자친구도 알겠다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결혼 진행했던 건데 이제 와서 여행과 생신 이렇게 3번 제외하고 명절 2번만 가서 자고 오겠다며 자는 것도 어디냐며 자기 같은 여자 없다라는데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결혼이 장난인가 싶고 참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저 말 듣고 그래, 난 양보할 생각 없으니 알아서 잘 생각해 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대로 파혼인 건지 참 황당하네요. 다른 분들이 보기엔 어떤지 궁금합니다. 추가. 어제 친구랑 친구 와이프랑 셋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 친구 와이프가 서블에서 잠자리에서 써내려간 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네요. 친구가 연락 와서 알았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댓글들은 퇴근 후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외근 나왔다가 복귀 전에 추가글 써봅니다. 여자친구 연락은 아직 없지만 제 결론은 파혼은 물론이고 남남이 되는 걸로 할 겁니다.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휴가를 왜 시댁이랑 보내냐 하시는 글이 많더라고요. 다들 묻고 싶네요. 진정 여름 휴가가 이틀뿐입니까? 저희는 학예 휴가 평일 5일에 리프레시라고 휴가 5일 따로 있고 연차가 따로 20일 정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좀 다르지만 저랑 비슷해서 국내외 여행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휴가랑 명절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전 그럼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시간 안 보내는 줄 아시더라고요. 혼자일 땐 당일에 내려갔었지만 결혼하면 명절도 당일이 아닌 전에 가서 잘 거예요. 이번 설에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라고는 부모님과 키우는 강아지 2마리밖에 못 보고 옵니다. 명절이 이틀뿐입니까? 그리고 본문에도 쓰여 있듯이 전 여자친구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 집에서 잠도 여러 번 잤으며 둘이 모으는 돈으로 일본이지만 해외여행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집에 가서 자겠다 했지만 오히려 아침도 먹이고 싶다며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기 힘들지 않냐며 챙겨주고 싶어 하셔서 여자친구도 그러라 해서 못 이긴 척 잔 거고요. 넷이나 여자친구 언니 내외 6이서 놀러도 많이 갔었고요. 전 여태 이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았을 거고요. 여자친구도 이런 저를 잘 알기에 다 합의한 거 아닐까요? 저의 집에 간 건 이번 설에 딱 하루 처음이었고 저녁 늦게 가서 잠만 자고 아침 먹고 바로 온 겁니다. 이것도 제가 가자고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인사 가고 싶다며 같이 가자 해서 일찍 다녀온 거예요. 더구나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닌데 제가 일하는 곳에 일적으로 와서 같이 업무가 겹치면서 친해진 기간도 2년 남짓이고 직접 연애하는 3년 동안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만나오면서 명절, 생신, 휴가 보내러 딱 5번 제가 저희 가족 만나기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이거 무조건 적으라 해서 적습니다.
그 신혼집은 여자친구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고요. 언니네 집하고는 도보로 15분이며 신혼집은 매매고요. 가전은 제가 자취하는데 작년에 바꾼 게 대부분이라 거의 새 건데 가져갈 거예요. 매매 비용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 합쳐서 30이고 70%는 접니다. 서울 집값 다들 아시죠? 참고로 합정입니다. 전 정말 비혼주의였고 여자친구랑 결혼해도 아이들 보면 귀엽다 정도지 제 생활 포기하며 키우고 싶지 않아서 딩크 생각했고요. 근데 이게 결혼 준비하며 알게 된 건데 여자친구는 저보단 덜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결혼도 아이도 생각 없다고 항상 입에 달고 살아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여자친구네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분명 결혼하면 애는 언제 낳겠냐 하시겠죠. 지금도 언니네 손주 보면서 저희 보고 동생 낳아주면 친하게 지내라 하시던데요. 여자친구랑 이야기해봐도 귀여운 건 맞지 않냐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딩크도 맞나 싶네요. 저 여자친구 많이 사랑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결혼 생각했던 건데 여기 글쓰기를 정말 잘한 것 같네요. 아무튼 다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할 게 많긴 한데 천천히 정신 차리고 해야겠네요. 어떤 글이 됐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뒤로 결혼, 임신 관한 얘기를 종종 나눴었는데 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도 저녁 먹고 얘기 나누다가 다투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남친이 이기적인 건지 결혼하신 여러분께 객관적인 의견 여쭙고 싶어요. 저희 엄마께선 저와 남동생 둘을 낳으셨어요. 두 번의 출산 모두 엄청난 난산이었고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진통도 길고 출산 과정도 너무 위험했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매가 둘 다 크게 태어난 탓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난산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똑같은 체형을 가졌었어요. 좁은 골반에 엉덩이, 엄마랑 뒷모습이 똑같아요. 골반 좁은 사람들이 아기 낳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도 엄마처럼 아이 낳을 때 고생하는 건 아닐까?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면 산통에 대한 공포가 막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출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듣는데 초산임에도 쉽게 자연분만한 친구도 있고 하루 반을 고생해서 겨우 나았다는 친구도 있고 제왕절개로 낳은 친구도 있었어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엄마는 없었을 것이고 자연분만, 제왕절개 각각 장단점은 있겠지만 친구들 얘기 듣고 생각해본 결과 임신하고 출산한다면 나는 제왕절개 쪽이 낫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출산에 관해 얘기 나누다가 나는 아이 낳는다면 제왕절개 했으면 한다고 이에 덧붙여 엄마 체형을 그대로 닮아 난산이 될까 걱정된다. 아이 낳는 건 나이니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펄쩍 뛰면서 무슨 수술이냐고. 제왕절개 애한테도 너한테도 안 좋은 거 모르냐고. 남들도 다 자연분만 하는데 뭘 그리 유난을 떠냐는 거예요. 제왕절개가 애한테 나쁘다고 누가 그러더냐. 내 걱정처럼 난산이 되면 나도 고생이고 아기도 고생인 건데 네 욕심 때문에 고생을 자처하라는 거냐 했더니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뭘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한다 하냐며. 남들 하는 대로 하라고. 아기 낳는 건 남들 다 하는 거라고. 남들 다 하는 거?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애를 네가 낳냐? 내가 낳는 거지. 그 고통 네가 대신 겪어줄 거냐고. 출산이 남들 다 하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냐고 화내고 싸우다 집에 왔어요. 물론 저도 의사 선생님이 자연분만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걱정 말아라 하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정해진 날짜에 수술해서 아이 낳았음 해요. 임신 기간 내내 고생할 텐데 100% 안정적인 분만이 아니라면 출산 때라도 그 고통을 덜 겪고 싶어요. 물론 수술 후 회복 통증에 관한 건 다 감내할 거고요. 이런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왕절개가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나요?
아이 낳는 게 저 자식 말처럼 쉬운 거예요? 댓글 부탁드려요. 링크해서 보내주려고요. 추가. 새벽에 답답해서 적었던 글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네요. 우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해도 아이 없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지금 남친과 사귀는 동안도 가끔 딩크로 사는 건 어떻겠냐 물었던 적도 있고 그때마다 큰 거부감 없이 동조하는 듯 보여서 임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서야 남친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는 있었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예쁜 딸아가들 아빠 손 잡고 다니는 거 보면 눈이 하트가 되어서 쳐다보곤 하고 너 닮은 귀여운 딸 갖고 싶다고 하고 조카들 챙기고 예뻐하는 모습에 아기 낳으면 좋은 아빠 되겠거니 하고 마음을 달리 가지게 됐죠. 제가 인생에 있어 큰 결심을 받고 한 만큼 남친이 많이 양보하고 배려해줄 줄 알았어요. 임신과 출산이란 과정에 대해 경외심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힘들게 아이 갖는 엄마를 존중해주겠지 했는데 제왕절개는 안 된다고 했던 것보다 출산은 모두가 하는 일이고 벼슬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참 사람을 실망시킨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만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이야.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 미리부터 너무 겁먹지 말라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닥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크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추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섣부르게 출산에 관해 얘기하는 둘 다 이상하다 라는 분들께 말씀 남겨요. 아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던 마음에서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이상 나이가 적지 않은지라 결혼하게 되면 바로 임신 계획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신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확실한 의중이 저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물었던 거고요. 마음처럼 임신이 될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를 가질 마음이 있는 이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인생에서 최고 중대한 일 중 하나이니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나서 배우자가 나와 의견이 달라진다면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미리 의견 나눈 덕에 이 사람과 아이 갖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몰랐던 그 사람의 면을 알게 됐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추가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하겠다고 그 말은 곧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한 조언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해괴한 악플을 다루신 몇몇 남성분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낳아주신 소중한 어머니께 욕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글 올리는 순간부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과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덕분에 다시 한번 확실히 정신 차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와 지금 갈등 중인데 어디 털어놓기도 부끄러운 내용이라 여기에 적어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저한텐 7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동생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입양했는데 저를 낳을 때 난산이었고 사고가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저희 집에서 정말 간절한 딸이었고 부모님한테나 저한테나 피 섞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동생은 3년 전쯤에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착한 애입니다. 저희 집안 사정은 이러하고 아내와 결혼 후에 지금까지 고불 갈등이나 소위 시누이 시집살이 같은 건 없었고 아내도 제 여동생이랑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본가에 같이 갔다가 아내가 제 동생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아내가 알게 되었고 처음엔 아내도 제 여동생이 불쌍하다는 둥 더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와 제 여동생 사이를 의심합니다. 동생 회식이 있고 제가 퇴근 시간이 맞으면 가끔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내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싫다고 합니다. 동생과 전 가족이니까 서로의 식습관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전에 본가에 갔다가 여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밀어줬는데 그날 아내가 집에 와서 울더군요. 여동생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내는 갈비찜 좋아해서 아내한테 먼저 갈비찜 밀어줬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동생이랑 나란히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날 집에 와서 또 울고 있더라고요. 저랑 동생이 다정하다고요.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동생 자취방에 갔다가 지금까지 싸우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생 학교 동료가 과수원을 해서 동생이 사과 4박스를 샀는데 저한테 한 박스, 본가에 한 박스, 처가댁에 한 박스 드릴 거라 제가 3박스 챙겨가기로 했거든요. 동생 집에 왔으니 저녁 먹고 사과 가지고 가려는데 아내가 동생 자취방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직접 왔다고요. 동생한테 가족이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다 큰 남녀가 한 방에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나도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총대 매는 거라고. 남들도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끌고 나왔고 아내가 손목을 삐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아내는 동생 친부모를 찾아주라는 둥 이제 출가시켜도 된다는 둥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남은 남인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은 동생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동생 집에서 밥도 못 먹습니까? 늦은 시간에 동생 자취방이랑 가까운 데 살아서 퇴근길에 동생 집에 태워다 준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동생이랑 가끔 카톡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날 이후로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다음날 아내한테 자기가 경솔했다고 사과했는데 아내는 안 받아주는 입장이고요. 동생은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 보고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내와 계속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아내를 설득시킬 수 없다면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려면 동생을 파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남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가. 글 올린 지 몇 시간 안 됐지만 댓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동생 입양에 대해 말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꼭 동생이 입양이냐 친동생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아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양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도 그런 얘기는 말하지 좀 그렇다고 하길래 이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내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들이 결혼할 때 동생이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동생이 친동생이니까 입양 유무는 무의미하기에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남매 간의 도가 지나치다는 건 다른 남매들이 서로 연락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서로 카톡 잘 주고받으시고 저희 남매도 부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카톡 주고받습니다. 통화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만 카톡은 보통 3, 4일에 한 번꼴로 자주 하고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는 몇 마디 나눕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진다거나 그럴 땐 동생이나 제가 먼저 비 쏟아지는데 우산 챙겼냐고 묻고 동생은 챙겼다. 오빠 빗길 운전 조심해라. 또 동생 시험이나 선생님 배정 같은 일정이 있으면 배정 잘 됐냐 묻고 동생은 아직 결과 안 나왔다. 이 정도 대화합니다.
묻기만 하지 비 오는 날도 저는 아내 회사에 데리러 갔고 동생은 알아서 집에 잘 갔습니다. 카톡 및 핸드폰 비번 안 걸려 있고 아내도 가끔 제 카톡을 보지만 이런 카톡 읽어도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가끔 여동생이 장 볼 때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뒀다가 나중에 갖다 준다는 카톡을 하는데 아내가 저 대신 그거 읽고 동생한테 답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동생이 입양됐다는 거 알고 난 뒤로 카톡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니 답답한 겁니다. 읽어보니 이혼 이야기는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건데 솔직히 한 달간에 좀 많이 지쳤습니다. 동생이라 했던 예전 카톡들 보면서 꼬투리 잡고 하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저도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고 사과하고 했습니다. 저한테 불만 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남자친구가 없는데 동생이 남자친구 안 만드는 건 저한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고 동생이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지금 아직 몇 년 차 안 돼서 남자 만날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아내는 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갈 관심을 동생한테 쏟고 있다고 우기는데 저는 아내에게 정말 관심이 많고 아내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직장에서 있었던 일, 스케줄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과받으러 갔을 때도 전 아내한테 사정 설명하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동생한테 택배로 붙이라고 하겠다고 했고 아내가 다녀오라고 해서 퇴근길에 다녀온 겁니다. 그날 아내는 분명 회식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퍼부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때 조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생 앞에서 아내 손목을 끌고 나간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전부 말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아내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마저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네이트를 즐겨 했고 이 글도 아내 아이디로 쓴 거라 아내도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는 모든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저랑은 말을 하지 않으니 차라리 아내가 여기에 글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보고 연락할까봐 구체적인 신상은 지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이 글쓴이 와이프입니다. 신랑 글 읽어보고 댓글도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제 마음 이해하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신랑 말대로 제가 무작정 이러는 거면 저도 미친년이죠. 미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진짜 신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용기도 얻어서 쓸게요. 먼저 신랑 성격은 남자치고 싹싹한 성격인 거 맞아요. 시가 전체가 성격이 비슷해요. 시아버지도 그 연세치고 곰살 맞다? 그런 성격이고요. 남매가 서로 친밀하게 챙기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일단 이 집안이 서로 사소한 걸로 연락을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단톡방이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이런 거 다 말하고 남매지간에도 쏠쏠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이라 이 집안은 이렇구나 하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노력했어요. 카톡 일일이 다 답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좀 남매지간이 이렇게 각별한가 싶고 신랑이랑 신우가 둘이 서 있으면 서로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히려 저희를 남매로 보고요. 셋이서 밥 먹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주인이 저한테 예쁜 올케 들어와서 좋겠다고 할 때 있고요. 그땐 또 지들끼리 학을 떼더라고요. 뭔 소리냐? 난 이 사람 동생이다 라던가 신랑은 웃으면서 기분 나쁜데 밥값 외상해도 되냐고 묻고요. 이러면 또 보통 남매 같은데 집에 갈 때는 또 신우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면서 뭐 살 거 있으면 지금 사라고 새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식으로 또 챙겨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이 집 남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한테 기프티콘 같은 거 막 보내고
또 신우가 회식하는 날 등 퇴근길에 태워다 주고 와요. 제가 이때는 친남매인 줄 알았으니까 장난으로 당신 사랑은 다 놔주라 하면서 웃으면서 당신은 언제든지 달려가는 땡기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매일 태워다 주고 회식 때 데려다 주지만 신우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어필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랑이 아내 태워다 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빠가 여동생 태워다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신혼애가 집에 뭘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를 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럼 사람을 부르면 될 걸 가지고 꼭 신랑이 가서 다 해주고 와요. 저는 신우 집에 냉장고 수리기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신우가 혼자 있어서 위험하다고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했던 건 신랑은 항상 여자는 위험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이해했어요. 또 친동생이잖아요. 만약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 텐데 하고 이때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신우는 영화 티켓 같은 거 잘 사는데 그거 사면 신랑한테 보내고 지 부모님한테 보내고 입양한 문제로 저 욕 많이 하신 거 봤어요. 근데 입양아는 쎄한 게 맞아도 어쩔 수 없나요? 그래도 그런 큰 문제는 저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만약 저한테 입양한 오빠가 있다면 저는 아마 신랑한테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신우 마음도 생각했어요. 저 어린 게 얼마나 상처였을까 싶고 신랑도 상처였겠다 싶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전 신랑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랑도 대학교 때 신우가 친동생이 아닌 걸 알아서 방황했대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배부르는 것도 봤고 산부인과에 입원한 것도 기억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연극한 거죠. 그 후에 신우가 알게 되었는데 그 얘기할 때 남편 얼굴이 가관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세상 불쌍한 거예요. 무슨 성녀 취급하듯이 걔가 속이 깊다. 나 같았으면 집 나가고 난리 났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랑은 자기 동생한테는 내가 아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 놀라고 신경 쓰이는 건 신경 쓰이지 않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해만 요구한 거잖아요. 그동안 신랑이 신우한테 하던 행동, 눈빛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로는 이해하고 신우가 불쌍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남이잖아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한 것처럼 사실 신우랑 신랑도 남남으로 만났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신랑의 설명이 필요했어요. 자세한 설명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신랑에게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 설명 듣길 바랬다고요.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 어쩌다 신랑 카톡을 보게 됐어요. 친남매였으면 애써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냥 남녀 사이로 보면 썸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카톡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신우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몰랐는데 카톡을 읽다 보니 신우가 말하는 게 마치 연인처럼 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이용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해서요. 사진 찍어둔 카톡 그대로 옮길게요. 신랑은 땡땡아 너 봤니? 비 엄청나게 온다. 신우는 응 장난 아니게 오네. 오빠 세차했다더니 망했네. 내가 세차해서 비 오는 듯. 이제 가뭄 들면 오빠 세차하면 되겠다. 환경부에서 표창장 주겠다. 근데 언니 퇴근 시간까지 비 올 것 같은데 커피 사들고 데리러 가면 센스 남편으로 등극할걸 이런 식으로요. 또 어느 날은 장문의 카톡도 있었어요. 신랑이 땡땡아 좀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난 거 아니다. 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자. 나는 전에 진급 2번이나 미끄러졌다. 너한텐 나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밥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신우 생일날은 땡땡아 생일 축하한다. 이따 저녁에 보겠지만 축하한다는 말 안 하면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축하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빠가 이참에 월급 한번 털어볼게.
그리고 신우는 부동산 물건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오빠 농담이고 오빠든 엄마 아빠든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오글거려서 얼굴 보고 말은 못했지만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선물이고 오빠도 선물이지. 가끔 내가 오빠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어. 공부도 못했을 거고 직업도 못 구했을 거고 아주 힘들게 살았을지도 몰라. 옛날에 오빠가 나 보느라고 축구도 못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오빠가 막 투정 부리고 근데 나랑 변신놀이 하고 오빠가 온전히 다 받았어야 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 미워해주지 않아서 고마워. 근데 이 카톡 내용은 삭제 요망 이렇게요. 이게 남매지간에 할 말인가요? 누가 봐도 썸 타는 사이지 설레하는 것 같잖아요. 또 신우도 알고 보면 저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냥 여자잖아요. 저는 모르는 남편의 과거를 신우는 알고 있는 거고 서로 공유하고 저렇게 카톡하고 둘만의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저도 예민하게 구른 것도 있고요. 어쨌든 입양한 신우라서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남남인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그거 알고 있는 이상 그래도 서로 좀 자제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고 신우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전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지 오빠 있을 땐 저한테 더 살갑게 언니 언니 하면서 굴고 점점 거슬리는 게 많아져서 신랑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신랑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괜히 눈치 보는 척 하면서 사람 더 나쁜 년으로 만들고요. 사과 박스요. 전날 제가 참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터진 거였어요. 신우가 사과 4박스를 샀대요. 저는 걔가 왜 굳이 온 집안에 그것도 우리 친정에까지 준다고 4박스를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박스를 샀대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가지러 가도 되겠냐고요. 그런 걸 묻는 게 웃겼어요. 제가 뭐 남매 사이 이간질 하는 것처럼요. 저만 나쁜 년 만들고 알아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신랑 아내는 저고 제가 싫다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왜 묻나요? 묻는 것 자체가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 그게 싫다는 거였어요. 황당해서 가라고 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안 가길 바랬고요. 근데 신나서 가더라고요. 가서 사과만 가져오면 될 걸 밥까지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간 거고요. 이때 신우한테 욕한 건 미안해요. 그래도 두 사람한테 경고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추잡하게 본다고요. 사과도 각자 집에 배달시키면 될 걸 왜 네가 일부러 4박스 다 받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신랑 눈엔 지 마누라는 보이지도 않나 봐요. 충격받은 지 동생만 보이겠죠. 그러니 동생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절 끌고 나왔겠죠. 신랑이나 시댁이나 목소리 높인 적 한 번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날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내 신랑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날 신우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대요. 왜 미안한 건데요? 떳떳하면 왜 미안한 건데요? 사과는 지 동료 아버지가 하는 과수원에서 가져온 거라 각각 다른 곳으로 배송시키기 미안해서 자기 집으로 받은 거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부모님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본인이 기분 나쁠 짓을 했다면 자기가 경솔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대요. 너무 가증스러워서 사과 안 받았어요. 같은 여자인데 제가 기분 나쁠 걸 몰랐나요? 그 좁아터진 원룸에서 둘이 밥 먹고 그게 기분이 안 나쁜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올 답인데요. 그래도 걔가 뭔 죄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아주 조금은 들어서 둘이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사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신우가 사온 선물 보고 신우 왔냐고 물어서 사과하러 왔다고 하니 저보고 자기는 때려도 좋고 화내도 좋고 다 좋은데 걔한테는 그런 식으로 상처 주지 말라네요. 상처 많이 받은 애라네요. 저보고 나이도 9살이나 많으면서 동생 보듬는 마음으로 못 보듬냐고. 자기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저한테 실망할 것 같대요. 노력이요? 그날 이후로 신우랑 연락 안 하고, 아니 못 하고 있고요. 카톡 안 하고 한 달 동안 연락 좀 줄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왜 저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냐고요.
신랑은 이혼할 생각도 있나 보네요. 전 이혼할 생각 없어요. 시가에 가서 말해도 과연 시가에서 자기 자식들이 정상이라고 할까요? 충격받아 쓰러질 것 같네요. 저는 이만큼 참고 있다고요. 시가에도 알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연락을 끊고 신랑은 또 걱정돼서 난리치네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이사한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4년 차고 친오빠는 저랑 2살 터울인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는 저보다 2살 어려요. 남편이랑 새언니는 3살 차이 나요. 남편이랑 새언니 나이 차를 왜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무래도 새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부도 집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넘어갈 때까지 계속 새언니 얘기만 했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형님이 저런 사람을 만날지 몰랐다고. 누가 봐도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요. 몇 번씩 가족 모임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다 같이 고기 굽는 식당에 갔고 보통은 부부끼리 나란히 앉지 않나요? 근데 남편이 새언니가 앉자마자 새언니 옆에 앉았어요. 이게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찝찝했어요. 그 후에 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새언니 앞접시에 계속 고기를 놔주고 오빠한테는 형님 대신 본인이 보필 좀 하겠다고 하고요. 그런 말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 놔주고 반찬 멀면 가까이 끌어다 주고 새언니를 빤히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애주가인데 그날은 술을 하나도 안 마시더니 우리 차로 오빠네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도 새언니 얘기만 하면서 참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희다. 무슨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새언니한테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냐고, 이상하다고, 나 의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고 되려 핀잔 줬어요. 새언니 생일도 챙기고 어느 날은 옷을 사왔는데 제 사이즈가 아닌 옷이었어요. 알고 보니 새언니 줄 옷이더라고요.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매장에 갔더니 새언니한테 딱 어울릴 만한 원피스가 있었대요. 제가 화를 내도 저만 미친 취급 받아요. 남편은 이런 게 우리 집, 그니까 친정이죠. 사위로서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먼저 말해요. 저는 아주버님이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만약 형한테 어울릴 옷이 있으면 당신은 안 사겠냐고 말해요. 제가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시댁과의 거리가 가깝지 못한 거라고 해요. 전 항상 여기서 말문이 막히고요. 뭐라 말해도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밖에선 남편이 애처가처럼 행동하니까 저만 피가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오빠한테 말해보고 싶은데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새언니가 카톡에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 나중에 보면 남편이 그 사진을 저장해요.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사이좋은 부부로 보여서 그 사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이렇게 잘 지내야지 라고 다짐한대요. 저는 새언니 사진이 갖고 싶어서 저장해놨다고 생각해요. 제가 망상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새언니 셀카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임신하면 태교용으로 쓰려고 저장해둔 거라고 했어요. 이쁜 사람을 봐야 이쁜 딸을 낳는다고요. 제가 연예인 사진 보면 된다 해도 코앞에 연예인 뺨치는 사람을 두고 뭐하러 연예인 사진으로 태교하냐고 해요. 지금은 남편이랑 부부관계 전혀 없고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이 계획은 포기했어요. 남편은 이상한 곳은 가지 않고 혼자 푸는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진짜 제가 이상한 건지 정신병인지 아니면 남편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남편과는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대화 중 절반은 새언니 얘기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추진한 가족여행 얘기예요. 남편이 추진한 건데 오빠 부부랑 저희 부부랑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남편은 키가 커요. 오빠도 작은 키는 아닌데 남편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자기 키랑 외모, 능력 같은 걸로 자꾸 제 앞에서 오빠를 깎아내려요. 전 이것도 남편이 새언니를 좋아해서 경쟁심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모두 일상이 되었어요. 요즘은 이게 현실인지 제가 미쳐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가.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 말처럼 질투가 많은 건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남편은 항상 말해요. 제가 질투가 많다고요. 남편이 칭찬할 정도로 예쁜 여자가 오빠 아내로 왔는데 동생으로서 좋지 않냐고요. 왜 같은 여자끼리 질투하냐고 하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오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나쁜 가족인가 싶어서 괴로웠어요. 댓글 써주신 분들처럼 저도 남편 말에 합당하게 반박하고 싶은데 말하는 그 순간에는 몰라요. 나중에 곱씹어 보면 남편 말이 이상하다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남편한테 말해요. 전에 말했던 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남편은 이미 지난 얘기 왜 하냐고 하니 무안해서 말문이 막혀요. 남편은 자꾸 자기 같은 남편 없다고 얘기해요.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 특유의 질투심으로 가족애마저도 망치고 있다고 말해요. 전 진짜 이상한 것 같고 죄책감도 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말하자니 오빠 부부가 걱정이 돼요. 우리 부부 때문에 오빠 부부네도 사이 나빠질까봐. 한편으로는 또 오빠도 새언니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걸 왜 자기들한테 얘기하냐고 황당해 할까봐 걱정돼요. 오빠 부부는 못 느꼈으면 어쩌죠? 오빠 부부마저도 제가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 꺼내겠어요. 남편 폰을 오빠한테 보여줄까 싶은데 어젯밤에 확인해보니 남편이 비번을 걸어놔서 확인이 안 돼요. 원래 남편은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놓는데 말이죠. 두 번째 추가. 댓글 많이 읽어보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할 말 미리 적어 놓으라고 해서 전에 적어둔 거 외워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남편이 예상했던 말과 다른 대답을 하면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문자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카톡으로 대화했어요. 카톡 한 줄까지는 뜨니까 그거 미리 읽고 생각해서 답하려고요. 저도 제가 답답한 거 아는데 말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특히 남편한테는 더더욱 말이 안 나와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톡으로 대화했어요.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당신이 누나가 있는데 내가 당신 매형한테 옷 사주고 당신 안 챙기고 매형 옆에 앉아서 고기 챙겨주고 또 매일 매형 얘기만 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자기는 뿌듯했을 거라고요. 내 와이프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할 거라고요. 이건 남편과 저의 그릇 차이래요. 또 댓글에서 알려주신 대로 나는 당신이 새언니한테 신경 쓰는 게 마음이 안 좋다. 당신 와이프는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당신이 고쳐주는 게 맞다. 이랬더니 그것도 제가 질투하는 거래요. 자기는 이미 유부남이고 새언니한테는 아무 마음이 없고 그저 가족일 뿐이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고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이 돌아가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질투하는 것처럼 남자도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했어요. 저보고 넌 예쁜 강아지 보면 예쁘다 하면서 얘기하지 않냐고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원피스까지 사주는 건 너무했다고 했더니 그깟 원피스가 뭔 대수냐고 새언니한테 목걸이 같은 거 사줬으면 넌 이혼하자고 날뛰었겠다며 제가 창피한 줄도 모르는 여자라고 저한테 실망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지금 너무 실망스러운데 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래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살기 싫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제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남편이 미안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할 줄 알았고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남편은 당당했어요.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빠한테 말해보고 오빠도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정신과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사전투표해서 저는 어제 투표한다고 나와서 오빠 만났어요. 오빠한테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미친 것 같다고, 제가 한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오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제 결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제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부끄러운데 오빠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부끄럽지만 집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또 남편이 제가 이상하다 그래도 뭔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요. 소심한 성격인데 어젯밤에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새언니한테 말해도 된다고, 오빠 부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새언니한테 톡이 왔는데 새언니는 저한테 여자 아니고 가족이니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새언니한테는 제가 우선이니까 만약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면 새언니 부부도 그냥 지금처럼 지낼 거고, 만약 제가 안 살겠다고 하면 남편 팬티까지 싹 벗겨서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남매는 지켜만 보라고요. 진작에 오빠한테 말할 걸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지금껏 항상 감기약 먹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가벼워요. 댓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스라이팅 이것도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댓글 읽으면서도 계속 인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회사에서도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냐고 하네요. 세 번째 추가. 제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구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반차 내고 친정 가서 쉬려고요. 쉬면서 가스라이팅 공부도 하려고요. 가스라이팅에 대해 요즘 찾아보고 있는데 저랑 비슷했어요. 어떤 사례를 읽었는데 공감 가서 출근할 때 많이 울었어요. 세연이가 어제 해준 말이 있는데 제가 결정을 내릴 동안 남편을 봐야 하는데 절대 지금처럼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말을 바로 받아치지 못하니까 세연이가 무리하게 말 받아치지 말고 남편이 이상한 말 하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곧 알게 될 거라고. 남편이 진짜 얼마나 웃기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턴 새언니가 다 움직일 거라고요. 오늘부터 친정 가서 그거 연습하려고요. 왜 저는 이런 것도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결혼한 뒤부터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소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를 위한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